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의 첫 거래일부터 한국 주식시장이 또 한 번 역사적인 숫자를 써냈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6,7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동시에 시장의 시선은 다시 한번 반도체 대형주로 쏠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강세를 보였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장 초반부터 대규모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시장은 반도체가 끌고 외국인이 밀고 글로벌 증시가 받쳐준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핵심은 단순히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한국 증시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상승이 단기 흥분인지 아니면 더 큰 흐름의 시작인지입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4일 한국거래소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79% 오른 6,782.93에 개장했습니다. 개장 직후 6,700선을 넘어서며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이날 장 초반 가장 눈에 띈 것은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보도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2%대, SK하이닉스는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대표주 두 종목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것은 단순한 개별 종목 강세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반도체 사이클을 다시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4,300억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개인은 오히려 3,800억 원대 순매도를 보였지만 외국인 수급이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린 흐름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증시가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갈 때, 특히 반도체 중심 랠리가 나올 때 외국인 수급은 시장의 방향성을 판단하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상승의 배경에는 미국 증시의 훈풍도 있었습니다. 지난 1일 뉴욕 증시는 애플 등 주요 기술주 실적 호조에 힘입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글로벌 위험 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은 한국 반도체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반도체 이 네 가지 키워드는 이제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를 동시에 움직이는 공통의 축이 됐습니다. 미국 기술주가 오르면 한국에서는 반도체가 반응합니다. 글로벌 빅테크의 실적이 좋으면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그 기대는 다시 메모리 반도체 수요 전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을 더 뜨겁게 만든 것은 단순한 미국발 훈풍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수출 지표도 강했습니다.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했고 2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73.5% 급증했습니다. 컴퓨터 수출은 무려 515.8% 늘었습니다. 무역 수지도 1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반도체 수출 회복이 단순한 재고 순환을 넘어 AI 인프라 투자와 실물 수요 회복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장은 반도체 업황 회복을 기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기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수출 숫자, 실제 기업 실적, 실제 외국인 수급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5월 첫 거래일 시장은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맞물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가의 시선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장기 공급 계약, LTA입니다. 삼성증권은 삼성전자의 장기 공급 계약 확대가 오히려 메모리 시장의 가격 프리미엄을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의외입니다. 장기 계약이라면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왜 오히려 가격을 높일 수 있다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메모리 시장에서는 가격보다 물량 확보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AI 고객사 입장에서는 일부 가격을 양보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반대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고객사는 제한된 잔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더 높은 가격을 받아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즉,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장기 계약이 단순한 가격 안정장치가 아니라 물량 확보 프리미엄을 만드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메모리 사이클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메모리 시장은 호황과 불황이 극단적으로 반복되는 산업이었습니다.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고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면 공급이 과잉되고 다시 가격이 무너지는 구조가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메모리 시장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공급은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단 공정 생산성 개선은 둔화되고 있고 HBM 전원은 범용 디램 생산 능력을 일부 잠식하고 있습니다. 장비 리드 타임도 길어졌습니다. 공장 증설과 장비 투자가 진행되더라도 당장 내일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객사들은 가격을 깎는 것보다 필요한 물량을 먼저 확보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메모리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도 수요 위축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의 핵심입니다. 한화투자증권 역시 비슷한 방향의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33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핵심 근거는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심한 메모리 쇼티지 구간이 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쇼티지는 특정 자원이나 부품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품귀 현상을 의미합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1분기 고무적인 실적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쇼티지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통해 올해보다 내년의 수요 대비 공급이 더 타이트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이 지금 주목하는 것은 단지 올해 실적이 좋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년에도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일부 증권가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객사들의 장기 공급 계약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점은 메모리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AI 고객사들은 이제 메모리를 단순한 부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핵심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HBM, 고성능 디램, 낸드, SSD 이 제품들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AI 서버 구축 일정 자체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객사 입장에서는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장기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구조가 계속된다면 메모리 업체들은 올해와 내년 매 분기 최고 실적을 경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한 서형 2028년 전후로 감익 국면이 찾아오더라도 장기 공급 계약이 이익 감소폭을 완충해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단순한 반도체 회복을 넘어 메모리 프리미엄화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에도 강하게 연결됩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HBM 시장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왔고 AI 반도체 수요가 커질수록 프리미엄 메모리 공급 능력이 기업 가치의 핵심 변수로 부각됩니다. 삼성전자는 대규모 생산 능력과 종합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HBM 경쟁력과 AI 메모리 시장에서의 강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6,700 돌파의 중심에 이 두 기업이 있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한국 증시의 상승이 단순한 유동성 랠리가 아니라 AI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실적과 산업 모멘텀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을까?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재료는 분명합니다. 첫째, 코스피는 6,7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둘째, 외국인 수급이 장 초반부터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셋째, 미국 기술주 강세와 국내 반도체 수출 급증이 동시에 확인됐습니다. 넷째, 메모리 쇼티지와 장기 공급 계약 확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할 부분도 있습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구간에서는 작은 악재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낙관할 때 오히려 매수 자리는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좋은 시장과 좋은 매수 자리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강하다는 것과 아무 자리에서나 사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나만 못 먹는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반도체는 계속 간다는데 늦기 전에 사야 하나? 이런 감정이 강해질수록 매매 기준은 더 중요해집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강하더라도 추격 매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매국인이 산다고 해서 내 매수가 항상 안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증권사 목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주가가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상승장일수록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왜 올랐는지, 수급이 이어지는지, 실적 전망이 더 상향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과 비중인지, 이 네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장이 특별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과거의 반도체 랠리는 재고 조정이 끝나고 가격이 회복되는 전통적인 사이클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랠리는 AI 인프라 투자라는 구조적 수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더 많이 필요해지고 AI 모델은 더 거대해지고 고성능 메모리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는 단기간의 유행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언젠가 사이클은 꺾일 수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고 고객사 투자가 둔화되고 가격이 조정되는 시기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시장이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단기 반등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메모리 수요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체력을 다시 평가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코스피 6,700 돌파는 숫자의 이벤트가 아니라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가 지수로 확인된 장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동반 강세,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 미국 기술주 사상 최고치, 국내 반도체 수출 급증, 메모리 장기 공급 계약 확대, 그리고 내년 쇼티지 심화 전망까지 이 모든 재료가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AI 반도체 중심의 한국 증시 재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은 단순히 하루짜리 호재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한국 증시를 다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승장은 기회이지만 동시에 사람을 가장 쉽게 흔드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오르는 시장에서는 누구나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은 오를 때 무작정 따라가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종목을 좋은 시장에서 좋은 가격에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사는 데서 나옵니다. 코스피 6,700 돌파는 분명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하지만 모든 역사적인 장면이 모든 투자자에게 같은 수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기준 없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상승장도 불안이 될 수 있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상승장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흥분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5월 첫 거래일부터 코스피는 6,7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었고 외국인 수급이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미국 기술주 강세, 국내 수출 지표 호조, 반도체 메모리 쇼티지 전망, 장기 공급 계약 확대까지 한국 증시는 지금 강력한 상승 재료를 한꺼번에 받아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뉴스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뉴스가 내 투자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입니다. 코스피 6,700 분명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상승장에서 내가 어떤 원칙으로 움직일 것인가입니다. 시장은 다시 한번 기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감정으로 따라갈 것인지 기준으로 잡아낼 것인지 선택은 결국 투자자의 몫입니다. 2026년 국내 주식시장은 전례 없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600선을 넘어선 코스피는 8,000을 향해 순항 중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망설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비슷합니다. 너무 오른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지켜보려고. 문제는 신중한만을 반복하면서 이 전례 없는 기회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 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다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때 샀어야 했다. 그때 너무 겁먹지 말걸. 그런데 사실 이런 명확한 상승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망설이는 진짜 이유는 너무 급격히 오른 주식시장 때문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본인이 확신을 갖고 있는 매매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낮 시간 동안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 직장인이 실시간 돌파 매매를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절을 잘 못하는 신중한 사람이 짧게 치고 빠져야 하는 반등 매매를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내가 산 주식이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갑자기 장기 투자로 생각이 바뀐 적 없으신가요?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분할 매수를 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상황은 매매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맞지 않는 매매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아무거나 사도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상승장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죠. 시장에 불이 붙은 만큼 투자자도 쉽게 흥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회가 와도 수익으로 연결하기 어렵죠. 가장 중요한 건 투자하는 본인이 어떤 조건인지, 그리고 어떤 성향인지, 그리고 여기에 딱 맞는 매매법을 알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전자책 2026년 코스피 상승장 개인 투자자 실전 매매법 무료 배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어떤 매매법이 좋다고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말버릇으로 보는 투자 성향 진단으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너무 오른 것 같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분은 어떤 투자 성향일까요? 그리고 어떤 매매법으로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빠르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하는 말 안에 우리의 진짜 투자 성향과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책은 특히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망설이고 계신 분, 뉴스를 볼 때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한 분, 너무 오른 것 같아서 계속 기회를 미루고 있는 분, 수익이 나도 오래 가져가지 못하고 손실이 나면 오래 버티는 분, 그리고 이번 상승장만큼은 제대로 수익을 만들어보고 싶은 분, 이 자료는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상승장은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기회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빨리 살 걸. 그때 괜히 흔들려서 팔지 말 걸. 하지만 지금은 아직 내 기준을 마련해서 이 상승장에 참여할 기회가 남아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실제 수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6가지 실전 매매법에는 내 투자 성향을 빠르게 진단하는 방법, 나에게 맞는 매매법을 고르는 기준, 시장 상황, 그리고 섹터별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목표 수익률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습관이 투자를 위험하게 만드는지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반드시 1회독 이상 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미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도 지금 내가 정말 나에게 딱 맞는 매매를 하고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현재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신청 페이지에서 암호를 입력 후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암호는 신풍제약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